그래서 간단하게 어제 이제 감상평을 리뷰, 마치 우리가 아이돌 뮤직비디오 리뷰하는 유튜버처럼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저기 청문회 리뷰를 좀 해보자면, 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베스트 청문위원은 누구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수고를 하시긴 했으나 김용민 의원 일단 잘 하신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하고 잘했고요. 뭐 정청래는 위원장으로 우리가 분류해놓고 청문위원으로서 누가 잘했나. 장경태 잘했다 나왔습니다. 장경태 잘했다, 김용민 잘했다. 그리고 저는 원래는 더 잘하실 분인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제 판단인데요,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리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원래 잘하시는 분이지만 어제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조금 두각을 드러내기에. 근데 다만 정청래 위원장과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좀 뭐랄까, 서로 남성남 허리케인 블루처럼 약간 그런 대목들이 보여가지고 재미 요소로는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뭐 요런 거는 재밌었어요. 뭐 그리고 아까도 이제 김경호 변호사한테 잠깐 끼어들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날짜를, 시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어제 그냥 까메오 조연이라고 보고요. 박균택 의원은 이제 좀 뭐랄까,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좀 캐기 위해서, 박균택 의원이 또 검사장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질문을 하는 질문력이랄까요? 짧게 끊고 단답형으로 끌어내고 본인의 질문을 또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잘 이끌어간 것 같고, 나왔네. 여러분들 보는 눈이 비슷하네. 네, 맞아. 이성윤 의원이 좀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 이성윤 의원이 많이 아쉬웠고, 검사 출신들이 잘할 거다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성윤 의원은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웠다. 이성윤 말고 신인규 변호사가 했으면 차라리 더 나았겠다, 뭐 김규현 변호사 같은 사람이 했으면 훨씬 더 나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이성윤 의원은 아마 이제 그 보좌관들이 이성윤 의원께 의원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따끔하게 얘기해줘야 돼. 따끔하게 그 준비된 질문만 소화하려고 이렇게 보고 읽는 것도 좀 티가 났고요. 그리고 약간 좀 속 터진달까? 좀 답답했어요. 비교가 어쩔 수 없이 되잖아요. 서영교 의원은 처음엔 좀 아쉬웠는데 역할이 그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간사하셨던 김승원 간사는 초반에 당신들이 그러고도 공직자야 막 이제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저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김승원 의원은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사가 일단 선봉장으로 먼저 때려주고 증인들 길을 좀 죽여놓고 기선제압을 하는 차원에서 흥분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서영교 의원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임성근이 얘기하는데 거짓말쟁이 막 이러잖아요. 거짓말쟁이 막 이러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약간 그 멘탈이나 감정 쪽을 감정이나 감성을 터치하는 쪽은 서영교나 박지원이나 이런 좀 선수가 높은 급들이 흔들고, 정청래 위원장은 진행을 아주 잘해주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 중에는 이제 김용민 장성철이 아니고 장경태 진짜 아까 얘기했는데 장경태 야, 이게 처음에는 국회 처음에 활동하실 때는 제가 막 그렇게, 이제 재선이잖아요. 칼 갈고 나왔더라고. 잘했어요. 너무 다르다. 죄송합니다. 장경태 의원 미안해요. 장성철, 갑자기 장성철이 나왔어. 장성철 형님이 이름이 나와가지고 장경태가 어젠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뷰 차원에서 댓글들도 많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어제 청문위원 중에 잘하신 분, 아쉬웠던 분 저희가 좀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그 박은정 검사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잘했습니까? 박은정은 좀 약간 평이 갈리는데 저는 첫 등장치고는 뭐 괜찮았다고 봐요. 뭐 물론 목소리의 호불호도 좀 있고 질문력의 호불호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첫 등장치고는 뭐 아주 높은 점수를 드리기에는 어려우나 그래도 이성윤보다는 나았다 라는 평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많이 아쉬움 나오고 실망했다, 카리스마가 떨어진다, 뜬금포다,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실망이다, 검사 때가 묻어있는데 쉽게 안 고쳐질 거다, 이제 뭐 이런 말씀들 주시잖아요. 많은 숙달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랑 비교했을 때는 저는 뭐 박은정 의원이 좀 더 나았고 박은정 의원이 이제 기대가 좀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조서 같은 거 꾸밀 때 보면은 질문을 다 써놓고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서 질문을 하거나 허를 찌르는 질문, 그러니까 즉 애드립 같은 것들도 다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기승전결을 다 써놓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몇 번 할 건지도 다 정해놓고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보면은 검사 출신들 중에 애드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성윤 의원은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박은정 의원도 임기응변이나 대응력은 좀 더 이제 숙달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박균택 의원은 뭐 저는 뭐 괜찮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재선으로 오신 분들 중에 젊은 의원들이 그래도 좀 잘 이끌어갔다고 보고 뭐 전현희 의원도 뭐 저는 그 정도면 선방하셨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 중에 베스트 월스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리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제 박정훈 대령이나 대대장이나 뭐 혹은 이제 법률 대리인 변호인들이나 뭐 법무부 장관이나 임성근, 신범철 뭐 다 나왔었잖아요. 다들 김경호 변호사를 마지막으로 꽂아주는 것 같은데 뭐 이종섭은 아니었다, 박성재 최악이었다, 신범철 오게티였다, 이시원은 아까 저희가 하이라이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10분 퇴장을 하게 됐죠. 김계환 최악이다 나오네요.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 주변에 혹시나 법률적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카메라를 돌려보라는 일까지 나왔었죠. 전현희 의원이 이제 박정훈 대령한테 필승할 때 이제 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인상적 장면은 박정훈, 김계환 대질신문 뭐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놓고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게 됐죠. 그리고 어제 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최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봐요. 과거를 봤을 때 군인으로서의 김계환과 군인으로서의 이종섭은 군 내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평가가 물어보면 같이 군 생활을 했거나 한 다리 건너라도 아는 사람들에게 대다수 제가 뭐 굉장히 다수에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물어보니까 좋은 분이라는 평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고 후배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분들이고 부하들한테도 귀감이 되는 분인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 안타깝다 그래요. 안타깝다. 왜 안타깝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다. 근데 사람이 수세에 몰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그 면책 특권이 있고 형사소추권 그 외란과 내환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책임을 다 면피하고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책임을 면피하고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느냐.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내가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을 할 만한 사람. 이종섭한테 지시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윤석열이죠. 그리고 이종섭의 지시를 받아서 할 사람은 김계환이죠. 근데 김계환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이종섭의 지시를 따라 했다면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법률적 책임만 피해간다고 한다면 자신은 굳이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강한 확신 그리고 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법리적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해 자신이 살아온 길이 있을 텐데 멋지고 참된 군인 진실 앞에 서기보다는 추악한 말년을 이렇게 보내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대절신문을 봤을 때 이제 그 장면이 또 압권이었다라고 꼽으신 분이 계셨고, 아까 임성근 사단장과 김경호 변호사의 대절신문, 그리고 대대장이 몸이 불편한데도 나와서 이 청문회에서 진술을 하고 좀 울먹거리거나 말이 좀 불편한데 정신과 약을 좀 처방받고 먹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증언 선서를 하고도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숨길 것 없이 당당하게 임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심지어 증언 선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이런 관련자들의 태도를 봤을 때 다시 돌아갑니다만 이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대통령의 임기 말쯤 됐을 땐 분명히 특검은 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도 레임덕이고 데드덕이란 분석이 있으나 여전히 집권 3년 차에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고 그 대통령 권력하에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하이에나들 덕에 그 권력이 유지되고 있는데, 아마 집권 4년 차쯤 되면 지금도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제보가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 어떤 국정 수행 역량과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내년쯤 되면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이번 연도 이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대통령은 아마 누군가로 하여금 손절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8명만 넘어오면 돼요. 지난 국회 같지 않습니다. 8명만 입장을 바꾸면 특검은 대국민적인 절대 다수의 여론의 힘을 얻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청문회를 더 할 것도 없어요.